유출자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불안감을 느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쿠팡에 진술했습니다. 해킹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가방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버렸다는 겁니다. 쿠팡은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발견했고 범행에 활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위해 전 세계 최상위 3개 보안업체에 조사를 맡겼고 유출자의 진술과 조사 결과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났는지, 유출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쿠팡에 항의했다며 쿠팡의 주장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정부가 민관합동조사 그리고 경찰 수사 같이 양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발표는 전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문을 보면 쿠팡에 유리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이걸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발표 직후에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일방적 발표에 대해 항의를 했고 쿠팡 주장에 대해 확인된 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쿠팡이 발표했을 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수사 대상이 왜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있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후에 입장을 냈는데 지난 21일에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쿠팡 측 지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끈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당연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셀프 조사 과정에서 진술, 증거물 모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쿠팡 발표문을 보면 유출된 정보가 3,300만 명분이 아니라 3,000명? 그리고 2차 피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질의를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믿기 어렵다. 이런 대답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단 쿠팡이 유출자로 자신들이 지목한 전직 직원을 직접 조사했다는 건데 유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쿠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쿠팡이 이런 조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또 그리고 그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책임을 취소하기 위해서 유출자 말을 맞춘다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책임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차피 못 찾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도 사실 발표문 달랑 한 장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고 증거는 물론이고 향후 대책이나 배상 문제 그리고 김범석 의장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오늘 보면 이 허술한 보안에 대한 대책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한 줄만 달랑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가장 모이고 중요한 부분이 김범석 의장의 사과 그리고 청문회 출석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왜 그 이른바 탈팡을 하면서 쿠팡을 비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쿠팡 너 뭐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제 쿠팡에서 크리스마스 날 입장문을 냈죠. 그러니까 정부 단위의 종합 TF가 회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회의 30분 전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정보 탈취에 쓰인 노트북이나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했다. 일단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특정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지금 3,400만 개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확인해봤더니 3,000개 정도 지금 저장이 돼 있고 이것 또한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 쿠팡 에코백에 담아가지고 물 안에 넣어놨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빼오고 이런 얘기를 쭉 해놨는데 쓸데없는 얘기들 같고 쿠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좀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셀프 면죄부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스스로들이 이게 한강인가에 에코백에 넣어서 벽돌과 함께 가라앉게 했는데 한강은 아니고 이제 하천에. 하천에. 그런데 잠수부를 이 자기네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해당 곳에 가서 그걸 또 찾아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이 부분이 그러면 수사기관과 공유가 됐는지 그런데 지금 공유된 건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딱 아주 극히 일부 3,000개 가지고만 있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고 그게 외부 유출이 안 됐다는 그걸 어떻게 단언하는지 이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회의하고 하니까 그 직전에 진짜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작을 부린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죠. 쿠팡이. 일종의 언론 플레이고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수사 방해 예를 들면 진술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혐의가 있다는 사람 신병을 지금 경찰이 인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우리 국적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두 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이게 11월 18일부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 동안에 쿠팡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거의 그냥 자기네들에게 셀프 면죄부 주기 위해서 약간 수작 부리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그럼 동기는 무엇이었냐?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했느냐? 그럼 3,300개를 그냥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그냥 저장해서 자기 노트북에 넣기 위해서 했느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본인들이 이렇게 민관 합동 지금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을 너무
아래로 보고 자기네 책임을 지금 방기하면서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행동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별명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김범석 의장이잖아요. 예. 범킴. 범킴. 범킴 백작이라고. 백작. 네, 마치 이거 지금 식민지에 와가지고 사업해갖고 돈 벌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 본국의 귀족께서 귀족이니까 이제 백작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범킴 백작. 예. 이 성명대로라고 하면 쿠팡이 피해자 아닙니까? 지금 그 지들 외국 국적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예. 멋대로 그냥 무단으로 접속해갖고 자기 개인 정보를 빼나갔다는 거잖아요. 쿠팡이 피해자인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기업이라면 그 직원을 고발을 하죠. 예. 고발하고 소송하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게 또 미국식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식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예. 오히려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뭔가 쑥덕쑥덕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사실 3,000개밖에 안 됐고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성명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해. 너무나도 이상하고 거기다 사설 잠수부까지 동원해가지고 노트북을 찾는다. 그것도 이상하거니와 설령 100불을 양보해서 찾아냈으면 경찰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덮으려는 수작을 보이는 것들이 모든 스텝들이 하나 다 틀렸다. 이 사람들은 예, 점점 국민의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그레이빈 POH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 전에 원희룡이 어디에서 자료 찾았다는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고속도로에서. 예. 그치, 옛날에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예. 관련해서 원희룡 그때 일타 강사 막 주장하면서 이 가방을 갑자기 어디서 찾아냈어. 이거랑 지금 똑같은 행동한 거 아니냐. 그렇죠. 비유가 비슷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쿠팡 쿠팡 프레시인가요? 뭐 시키면 이렇게 냉온 상자 같이 생긴 거. 네. 그 안에 지금 노트북 넣어서 물에다 버렸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잠수부가 들어갔더니 그 쿠팡을 찾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들여다 봤더니 3,000명 정도만 뭐 이게 들여다 본 것이고 심지어 외부 유출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들이 하고 있으니까.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버려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일 거 아니에요. 노트북 그런데 버렸다는 그걸 거는. 쿠팡에다 넣어놨다고. 근데 그걸 그 쿠팡 가방에 넣어가지고 잘 찾아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꾸민 거라고 한다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쿠팡에서 사실은 유출된 게 얼마 안 된다라고 네. 그냥 주장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뭐 어떤 죄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죄를 받을 목적으로 뭔가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다거나 조작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형사범죄가 되거든요. 예. 실제로 만약에 이 노트북이 실제 유출된 거랑 관련이 없거나 그 관련이 덜한 건데 마치 이게 그 진짜인 것처럼 뭐 조작을 해놓고 만들어내고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계자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갈 수 그렇죠. 있는 말 그대로 그런 가짜 문제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니까. 증거 조작이죠. 관련해서 이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이걸 지금 진위를 확인한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것처럼 뭐 삼류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라는 댓글들 올라오는데 저는 어제 계속 그 생각 들더라고요. 쿠팡이라는 이 기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오만불손한가. 대한민국에도 룰이라는 게 있고 공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작동이 될 텐데 얼마나 우습게 알면 범정부 TF가 회의를 하기 30분 전에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해댔다. 뭐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우리가 이른바 알게 됐던 내용들이 있죠.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라는 내용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왜 조사를 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조사사국, 뭐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는 곳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어찌됐건 전방위적으로 정부 단위에서 이 쿠팡 사태를 해결하거나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쿠팡의 대응이라는 게 지금 나온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제 그 범정부 회의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외교부 멤버들하고 이제 통상 멤버들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관련해서 제가 오늘 한겨레에서 칼럼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인 김원철 특파원이 쓴 칼럼인데 의아했던 쿠팡 오피스 주소 워싱턴 여론전 공식 알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그러니까 워싱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로비들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정치인들이 어디 기고를 한대요. 연방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면 소위 말해서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어디 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 정부나 아니면 해당 정부에 있는 그러니까 로비가 닿은 인사들이겠죠. 유명 인사들이 뭔가 프레이밍 전환을 하기 위한 이 언론 인터뷰 등을 왕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미국에서 자기들이 미국 기업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미국에서 뭔가 한국 정부나 한국의 이제 수사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국익이란 건 이제 쿠팡이란 데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미국 기업이란 걸 자처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완전히 대관 업무에 그냥 올인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이라는 전 보좌관이 너네 미국 기업 탄압하지 마. 대한민국 왜 그러는데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지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한 축을 더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돈은 벌면서 이런 외교 이슈로 가져가면서 자기네들 기업은 살고 대한민국에 마치 본인들 미국을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이밍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쿠팡이. 예. 이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겁니다. 진짜. 아니 너무 기분 나쁜데요. 매출 대부분은 한국에서 그렇죠. 발생시키면서 90%가. 네. 근데 우리는 미국 기업이야. 니네는 우리한테 돈만 주면 돼. 우리가 보통 이제 제3세계에 있는 그런 그 싼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돈 버는 그런 큰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들여가지고 일하면서 자기네들이 험한 일은 안 하고 모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거가 똑같은 지금 형태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배달하시는 그런 분들 전부 다 지금 산재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예. 문제가 전부 다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돈도 우리가 내고 그 위험도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대고 있는데 자기네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스닥 상장하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 예.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식민지에서 뭐 하는 거 김 같아요. 완전 심리지네, 진짜. 작가께서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우리 유출 사태에서 보통 뭐 1인당 만약에 30만 원씩 배상을 한다 치면은 3,300만 명이니까 9조 9천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이에요. 예. 10조 원이니까 우리 범킴 백작께서는 이런 돈을 주느니 그냥 뭐 한 몇천억 로비 단체에 주고 미국에서 한국 압박해갖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뭐 이런 전략을 쿠팡에서는 세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뭐 몇천억 원짜리 로비가 위력이 어떤 건지 저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쿠팡 내부 분위기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내부 분위기. 범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쿠팡은 준법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준법 정신이 자기도 굉장히 강하대요. 준법 실제로 준법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식민지식 준법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왜곡이 됐어요. 식민지식 준법은 뭐냐면 보통 준법이라는 건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민지식 준법은 뭐냐? 법만 안 어기면 무슨 짓이든 해도 돼. 네. 딱 이래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갖고 예. 우리는 법을 안 지킨 게 없어. 근데 왜 우리한테 다들 뭐라는 거야? 난리들이야. 우리는 왜? 피해자인데. 네. 이런 식민지식 냄비 근성들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고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저 로비 돈을 갖다 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돈이 근데 예. 또 새고 있네요. 찢어져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처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 TF도 발족이 된 것이고 이후 대응들도 이제 펼쳐져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뭐 오브라이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뭐 한국이 미국 기업을 옥죄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등등의 프레이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을 그들도 그걸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후 상황들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가지고요. 진짜 그야말로 응징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요새 뭐 탈팡 뭐 그 분위기가 엄청나니까 네. 우리가 좀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쓱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시간 지나면 떼워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쿠팡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계는 다 나섰고요. 네. 국민들도 동참을 했고요. 아, 그럼요. 네, 종교계도 이제 나섰는데 4대 종단도 발표합니다. 야, 4대 종단 김범석 직접 사과하라. 쿠팡 사태에 종교계도 한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4대 종단이 함께 뭔가를 발표하는 거는 보통 이제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네네. 윤석열 탄핵이라든지 그 정도 급. 뭐 요 정도 급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쿠팡이라는 기업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약 올리는 거 이거 진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요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라온 겁니다. 네.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에 눈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개념을 챙기셔야 돼요. 네. 이 나라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인이라서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요. 네. 좀 쳐 맞아보면 바로 압니다. 이게 개념이구나. 그 컨설팅 같은 거 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홍보를 어떻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위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도대체 왜 이 국면에서 저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특히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쿠팡에서 자기네가 그 정보 빼돌린 사람을 잡았다면서 피의자한테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확인했다. 네. 뭐 노트북 뭐 호수에 던져버린 거를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그 노트북을요. 어. 쿠팡 가방에다가 넣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찾기 쉽게.
마치 타임캡슐 묻어두듯이. 예. 아니 그 에코백이라 그러죠. 네. 도방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 그걸 건져 나왔다는 거야. 심지어 그 볼링백 아닙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다음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예, 바로 이 기사입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용의자 어떻게 찾았다는 걸까? 그게 제일 궁금해. 어떻게 찾았다는 걸까? 네, 잠수부동에서 은폐진 걸 찾았다. 잠수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포렌식을 해가지고 막 모든 정보를 다 알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쿠팡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물속에 던졌다 이런 거는 갑자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건지. 그것도 몰라. 어디 살고 있는지. 너 만난 게 온라인이야 오프라인이야? 그렇지. 이것도 대답을 못해. 그리고 그 호수가 도대체 중국에 있는 호수인지 한국에 있는 호수인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다 뺐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무슨 쿠팡 가방에 집어넣었다느니 그게 뭐 맥북이라느니 뭐 이런 쌉소리면 갑자기 자세해 엄청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딱 이걸 보는 순간 많은 그 이 리스크 관리 관련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저 정보를 왜 저런 식으로 푸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뭐냐면 제일 처음에 잡아내는 게 오늘도 그 보도자료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뭐 정부가 어저께 우리는 그런 정보 공유한 적 없고 왜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바로 꽂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무슨 보도자료 추가로 올려가지고 정부랑 계속 뭐 소통을 했다, 뭐 보고를 했다, 미리 알렸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명령 받아서 한 거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기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누구? 정부 어디? 이게 왜냐면 민관이 같이 한다는 거는 여러 루트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일단 과기부가 주도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망 관련된 부분에서 보안이 어디가 뚫렸는지, 보안 맥락이 문제가 뭐였는지를 민간 합동으로 조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따로 진행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라든지 뭐 과징금을 얼마를 어떻게 부과할지 이런 거를 챙기는 조사가 따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쿠팡이 자기네가 보고했다는 그 단위가 뭘 얘기하는 건지, 어디랑 소통을 했다는 건지 이런 맥락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들이 유리한 것만 똑똑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설명이 되냐? 안 되죠. 이를테면 무슨 뭐 자기네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뭐 세 군데랑 뭐 협업을 해가지고 뭘 밝혀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엄청 자기네가 센 사람들인 것처럼 다 미국 회사지롱? 니네 뭐 이 정도 이름 들어봤어? 우리 이런 사람들이랑 일해가지고 존나 전문적인 결과를 내놓은 거야. 누군데 씨발 제이슨 본이야? 아니 누군데 그래서 야 아니 존나 센데면 사실 미국이라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지 그러면. 아니 유명한 데는 맞는데 유명한 데는 맞다 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통으로 올리면서 이게 뭐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치명적인 부분만 빼면 되거든요. 그렇게 올리면서 설명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들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만 공개하면서 우린 이렇게 센 형들이랑 일했어 라고 얘기하면 마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지들이 훨씬 공신력이 있고 니네가 이 회사들 급은 되니 뭐 좀 아니 니네가 이거 다 미국 회사야 니네 뭐 어떡할 건데 우리가 조사 다 끝냈으니까 좀 닥치고 있지 이대로 그냥 받아가지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냐 이겁니다. 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정부가 그렇구나. 저 미국에 졸라 센 보안 업체들 가가지고 다 조사를 끝냈으니까 우리는 그냥 쟤네가 주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보도자료만 보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리스크 관리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이랑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한국 정부한테 하는 거랑 미국 정부한테 하는 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미국 정부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가만 안 둬요. 아니 어떻게 지들 맘대로 피의자랑 맘대로 접촉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보 다 넘기고 노트북 넘기고 뭐 우리한테 다 줘 라고 해서 지네가 다 갖고 있고 수사기관에는 하나도 공유를 안 하고 일부만 쪼개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미국에서 통합니까? 이거 쿠팡이 그리고 이거를 이틀 동안 들고 있었어요. 바로 넘겨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짰을 가능성이 졸라 높은 거죠. 애초에 이걸 만들어냈거나.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음모론입니다만. 그래서 그 음모론도 우리가 수사를 나서야 한다는 기사도 나오죠. 시체 옮긴 거나 마찬가지. 쿠팡 노트북 회수 과정도 수사할 때 소제목 보시면 경찰 이미 제출받은 노트북 집중 분석 자체 조사 결과도 검증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본질적으로 같아요. 얘네는 지금 보안 사고를 낸 일종의 잘못한 피의자 기업이에요. 꼭 얘네가 지금까지는 완전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안 규칙을 어겼거나 보안 관련된 법률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네가 마음대로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니네가 뭔데? 허락도 안 받고 피의자랑 막 접촉해가지고 막 말을 맞추냐?
이 말을 맞추는 거거든 이게 말하자면. 그렇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지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축소하기 위해서 미리 만나가지고 얘랑 뭔가 딜을 한 거 아니야?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증거가 되는 시체를 지네들 마음대로 옮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경찰이 앞으로 따져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어설픈 대응들 마치 자기네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미국식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한국처럼 촌스럽게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 그거죠.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린 이성적이고 법적인 원칙에 맞춰서 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네. 전부 다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짓거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국내에서 쿠팡에 입김이 닿았던 사람들, 이제 사정기관 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속속들이 이제 잡아서 뽑아 올립니다. 네. 이제 검찰로 갑니다. 특검이 김동희 검사, 쿠팡 김앤장 변호사의 대검 지시사항 유출했다고 합니다. 또라이들이죠. 자, 올해 3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부천지청은 사건을 무혐의 하겠다는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쿠팡 노동자 근무 형태를 추가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특검팀은 대검의 이런 지시사항을 김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네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할 거야라고 네. 미리 피의자한테 알려준다. 네. 도라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주사를 놔준 거 아니에요. 수사 기밀 유출이잖아요. 네. 이런 짓들은 니들끼리 로비할 때나 통하는 거예요. 네. 니들끼리 이제 부패 공무원하고 뭔가 짜움을 맞춰가지고 서로 로비를 할 때나 통하는 거고 실제로 민관이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안 먹힙니다. 얘네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사를 떼내서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업 구조상 미국 회사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회사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처럼 미국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130억이나 돈을 써가지고 로비를 해놨거든. 너네들 네. 다 죽었어. 뭐 트럼프의 옛날 참모라는 사람이 뭐 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고요. 뭐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미국 정치인 누가 뭐 쿠팡 이렇게 때리면 너네 가만 안 둔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거 있죠. 한국 정부에서 입법 추진하던 거. 네. 그거는 아직 입법화가 안 됐을 때, 법이 안 만들어졌을 때 미국 상공회의소라든지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행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끼어들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쿠팡만 대상인 게 아니고 뭐 애플도 대상이고 뭐 구글도 대상이고 뭐 네이버도 대상이고 배민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로비가 먹혔는데 네. 그거 가지고 지금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고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미국 정부도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과연 니네 생각대로 움직여줄 거냐? 워싱턴 특파원들이 다 매일 한국으로 기사를 보내는데 회의적이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안 돼요 그게. 예. 마음대로 안 돼. 무슨 뭐 자기네는 언론에 띄우고 뭐 정치인들 발언을 끌어내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그거 안 됐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통일교라고. 네. 워싱턴 DC에 뭐 로비를 엄청 깔아놨다느니 뭐 무슨 깅그리치가 뭐 어디 기고를 했다느니 연병 쌉소리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학자 구속입니다.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착각하지 말아라. 뭐 네. 로비에 돈 쓴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김범석이 이제 와서 짜치게 사과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질지는 휴지 않는. 난 부러지는 게 보고 싶어요. 이거 사실은 온 국민이 이 정도로 시간 끌면서 분노했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는데 사과한 기억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해줄 타이밍도 이미 지났다고 이미 봐요. 지났어요. 네, 사실 이미 타이밍은 전 지났다.